2021년 9월 23일 저녁 5시 30분 미국에서 뉴멕시코주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난 차가 서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혼다 SUV 차량 한 대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젊은 여성이 혼자 도로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경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무슨 일 있었어? 레카차 회사에 사고 접수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사고 접수한 지는 30분 정도 됐고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친구가 바로 와준다고 했어요.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 친구가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서 오기로 했나봐요. 네, 대단한 친구네요. 그런데 운전은 얼마나 하셨길래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10시간이라고요? 와우! 설마 한 번도 안 쉬고 운전하신 건 아니죠? 맞아요. 한 번도 안 쉬고 운전했어요. 바오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혹시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도를 살펴본 경찰은 기꺼이 그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바오가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곳에다 내려주면 저 펑크난 차는 어떻게 할 거냐며 묻자 친구들이 와서 알아서 가져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경찰은 그럼 그 차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샤오바오는 경찰을 자신의 차가 있는 쪽으로 데려가 펑크난 타이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옵스. 뒷바퀴가 펑크가 났군요. 잠시만요. 차적 조회 좀 할게요. 경찰은 차량 상태를 둘러보더니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생각되어 번호판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 요청 바랍니다. LMW2597 혼다 SUV 차량 조회 바랍니다. Shots fired 147 Maple Street. Requesting backup. 여경은 경찰 본부에 차량 조회를 요청하고 그녀의 인상착의를 말해준 후 태연하게 바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네, 다친 데는 없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조회 끝나니까요. 도로 주행할 때 과속은 안 하셨죠? 그럼요. 100km로 달렸는걸요? 그때 본부에서 무전이 날아왔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운전을 몇 시간 하셨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샤오바오는 경찰이 무전을 받은 뒤 이상하게 조금 전 물었던 내용을 다시 묻자 저 잠시 차에 가서 가방 좀 가져와도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저랑 그냥 경찰차 있는 쪽으로 가시죠.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은데. 경찰이 경찰차 쪽으로 발걸음을 떼자 바오는 자신의 차 뒷좌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여경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보았는데 그럼 고향은 어디서? 뉴욕이요. 뉴욕이요? 그 먼 데에서 차를 끌고 멕시코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10시간을 운전하셨다고 하신 거구나. 경찰과 바오는 경찰차로 걸어갔고 경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본부에 무전을 치던 경찰은 Be advised, suspect is armed and extremely dangerous. 본부로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23세, 이름 샤오바오. 중국계 미국인. 살인 수배 중. 무전을 받고 조그만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한 그녀는 바오에게 뭐 별일 없네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동료들이 와서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서 기다린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How long time? 20분요. 조금 전에는 1시간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20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저 여기에서 이러고 있은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네네. 동료들이 거의 다 왔다니까요. 지금만 기다리세요. Wait a minute. 원하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잠시 후 샤오바오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저 잠시 차에 가서 물건 좀 꺼내올게요. 샤오바오가 자신의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자 여경은 그녀에게 잠시만요. 자꾸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냥 여기 있으세요. 그러나 여경의 만류에도 그녀는 자신의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스톱! 멈춰. 도대체 뭘 꺼내려는 거야? 네, 옷 좀 꺼내려고요. 손 내밀어. 두 손 앞으로 내밀라고. 당장! 왜 그러시는데요? 옷은 내가 꺼내줄 테니까 차에서 떨어져. 그때 샤오바오가 차문을 열려고 하자 여경은 그녀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간 여경은 전신에 닭살이 돋아 그녀 손에 살해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샤오바오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제서야 경찰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샤오바오를 경찰차에 태운 뒤 그녀의 차를 수색한 결과 그녀의 차 뒷좌석에는 조그만 배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권총 한 자루와 신용카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자 차에 있는 권총으로 경찰을 살해한 후 도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경이 그녀가 차문을 열지 못하게 했던 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경찰관까지 살해하며 도주하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올해 31세인 덩샤오바오는 1990년 1월 29일에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KTV에서 도우미로 일하기도 했으며 뉴욕에 있는 캐시나 에비뉴와 홀리 에비뉴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유니버시티 포인트 에비뉴에 있는 스타익스 나이트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는데 직업이 직업인 만큼 수시로 남자친구를 바꾸며 인생을 즐기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취미는 일상생활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해한 남성은 올해 26세인 정혜연이라는 남성으로 딸 둘과 결혼한 아내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중국 복건성 창월시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혜연의 나이 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민 오자마자 뉴욕의 정통 중국 식당을 오픈했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이 많아져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각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가지고 있다가 그 건물들이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혜연은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의 도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노력이란 것을 해보지도 않는 그저 방탕한 생활에 쩌들어 사는 남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혜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클럽에 가서 여자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 살았는데 그때 우연히 덩샤오바오가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던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혜연이 클럽에서 술에 취해 흥에 겨워하고 있던 그때 혼자 왔어? 야, 저는 그냥 혼자 다녀요. 이리 와. 술이나 한잔하자.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지내기로 했고 그날 밤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자기 돈 많은가 봐. 돈이요? 뭐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혜연의 부모가 물려준 별장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혜연은 덩샤오바오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자기야, 이리 와봐.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차도 저 집 앞에 있는 거 있지? 저거 타고 다녀. 생활은 그냥 여기서 하고 집은 쓸만 할 거야. 정말? 나 여기서 사는 거야? 자기 정말 멋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내던 어느 날 자기야, 어때? 지나보니까 집도 쓸만하고 괜찮지? 수영장도 있고 시내에서 가까워서 좋아. 그런데 이 카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그 카드, 그 무제한 카드라서 쓰고 싶은 만큼 아무리 써도 아무 문제 없어. 두 사람의 동거가 1년이 넘어갈 무렵 덩샤오바오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심으로 혜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혜연이 나간 사이 욕실에 들어간 그녀는 샤오바오는 헛구역질이 나오자 임신이 의심스러워 임신 테스트기를 떼보았습니다. 그러자 임신이 확실했습니다. 그래. 지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저도 어떻게는 못하겠지. 이참에 아내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녀는 한 손에 테스트기를 들고 혜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냥한 말투로 자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나랑 결혼해서 여기서 나하고 쭉 지내면 안 돼? 이게 무슨?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우리는 그냥 엔조이지 결혼 이런 건 생각 안 하기로 했잖아. 나 애도 둘이나 있는데 애들은 어떡하라고? 야, 그런 말은 2번 다시는 꺼내지 마. 알았어? 그럼 나보고 그냥 이대로 세컨드로 지내란 말이야? 나 임신했어. 에이씨! 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뭐야?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너 같은 년 처음 만나는 줄 알아?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부인과 가서 처리해. 너하고 나는 그냥 엔조이라고, 엔조이. 꺼져. 네 애기 임신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그래, 알았어. 그럼 헤어지는 대가로 50만 달러만 내놔. 그리고 이 집하고. 그럼
깨끗하게 헤어져 줄게. 이럴. 야, 아니 미쳤나. 야, 너 완전 쓰레기였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꺼져. 테이블에다 회사 카드하고 집 열쇠랑 차키도 넣고 꺼져. 꺼지라고. 학창 시절부터 공부에 소질도 없고 일하기도 싫어했던 정혜연은 사실 26세 젊은 나이에 아이 둘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올해 22세인 멕시코 여성이었는데 아주 날씬하고 얼굴도 예쁜 여성이어서 그런 아름다운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성이 그 나이에 아이 둘을 낳았으면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덩샤오바오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매일같이 뉴욕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며 술 마시고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8일 저녁, 혜연은 덩샤오바오를 정리하기 위해 단판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유, 그래. 마음 준비는 어떻게 다 되셨나 몰라? 알았어. 알았다고. 조용히 나갈 테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멋있게 하고 헤어지자. 어? 이렇게 된 마당에 아직도 하고 싶은 감정이 남아있다고? 이거 나야 뭐. 그래, 이제 원한다면 알았어. 혜연이 옷을 벗은 채 침대 위로 올라가자 샤오바오는 야릇한 불을 켜놓은 방에 속살이 비치는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있던 혜연을 향해 총을 쏴버렸습니다. 꺼져 이 자식아.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2021년 9월 18일) 저녁, 혜연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9월 19일 저녁 7시 30분, 혜연의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이 남편에게 물려주셨다는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 침대에 남편이 사망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성의 시신을 보고 이거 머리가 관통됐네요. 이 총구를 머리에다 대고 쏜 것 같은데요. 이 시신도 사망한 채로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와, 이 정도면 원한 관계가 틀림없겠구만. 이 사람 신원을 줘야 하고 내연 관계였던 여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일단 주변 CCTV를 확보해 보도록 하지. 잠시 후 사망한 남성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은 그와 1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냈다는 여성의 모습을 확보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뿌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덩샤오바오가 정체불명의 남성을 데리고 가 혜연을 살해한 후 그의 집 침대에 눕혀두었다는 설명도 있으나 경찰은 그가 침대 위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혜연을 살해한 그녀는 30만 달러를 챙겨 캐나다로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없이 캐나다로 입국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돌려 일단 멕시코로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10시간을 운전하다 타이어가 과열로 터지면서 고속도로 한쪽에 정차하게 되었고,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경찰에 전화를 해 멕시코로 가는 도로변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녀가 차를 수리하게 놔둔 뒤 보내주었다면 영영 그녀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놀라운 순발력과 감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덩샤오바오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살인, 시신 유기와 9개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뉴욕 법원은 그녀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옥중 출산했고 아버지 없는 아이를 감옥에서 혼자 키워야만 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